안녕하세요, 장고입니다. 오늘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것은 이제 객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근데 이게 객체를 사용한 거? 당연히 객체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히스토리를 좀 알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클래스 같은 걸 만들지 않고 그냥 뭐 함수나 변수로 쭉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은 얼마나 그 많은 변수와 많은 메소드가 관리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객체, 그러니까 클래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클래스 안에 이제 필요한 것 메소드나 변수들을 넣어서 이제 훨씬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쉬워졌었죠.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가면은 이제 계속 까먹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한번 잡고 갈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캡상다로였어요. 그래서 추신수 캡모자 삽니다. 그래서 추캡상다. 그래서 한번 이제 각각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추상화예요. 추상화는 뭐냐면, 추상화는 어떤 이 사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개랑 고양이가 있다고 쳐볼게요. 개랑 고양이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4발로 걸어 다닌다, 뭐 아니면 어떻게 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 걸 이제 추상화라고 해요. 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바에서 클래스 개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클래스 고양이라는 특징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의 2가지의 특징은 이 앞에 나온 2가지라고 말했다면은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해서 사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4발로 걸어다니는 메소드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운다도 이렇게 만들게 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라는 것으로 자바에서는 추상화를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는 거를 추상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캡슐화 볼게요. 캡슐화는 뭐냐면, 캡슐화는 어떤 정보들을 외부로부터 숨기게 막는 거를 캡슐화라고 하거든요. 자, 이걸 왜 하냐면, 예를 들면은 각각 그러니까 개라는 클래스에 어떤 정보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름이라든지 어떻게 운다를 어떻게 울지,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이 이 개라는 클래스 안에 정의가 돼 있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강아지의 이름이 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이름을 외부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내 강아지 이름을 맘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갑자기 내 강아지 이름이 바뀐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혼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캡슐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가지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자, 이게 자바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프라이빗을 써서 이 필드나 메소드를 외부로부터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요. 만약에 사용을 외부에서 접근하고 싶을 때는 퍼블릭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의존을 한다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를 의존을 낮춰서 이제 결합도를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의존 관계를 뺀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객체 간의 결합도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이 결합도라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서로 묶여 있어 가지고 이게 하나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 이 개념을 잡고 가시면 돼요. 자, 다음은 상속성이에요. 상속성은 뭐냐면 어떤 것이 있을 때 이거를 상속받아서 이제 기능을
다시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했던 기능을 다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상속이고, 그 특징을 상속성이라고 해요. 상속성은 기능을 재사용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로보트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가 내가 AI 하는 로보트를 새로 개발을 했어. 그러면 이 기존의 로봇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기존의 특징에다가 더해서 이제 AI 하는 기능까지 추가를 한 거죠. 뭐 다른 거는 AI가 아닌 뭐가 있을까요? 걸어다니는 로봇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걸어다녀. 이거 여기는 기존의 것에다가 추가해서 걸어다니는 거를 이제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속성은 기존의 것을 재사용하고 확장하는 특징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다형성 볼게요. 다형성은 이제 한 개의 요청, 같은 요청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게 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의 요청이 왔을 때 이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A라는 라이트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쳐볼게요. 라이트라는 메소드는 기존에 스트링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받아서 이걸 쓰게 하는 어떤 메소드였겠죠.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도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라이트 넘버 이런 식으로 해서 넘버를 받게 이렇게 만약에 메소드를 만들었다 쳐요. 그럼 만약에 이제 넘버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특수 문자를 받아야 돼. 그럼 여기다가 라이트 스페셜 캐릭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문자열 숫자열이면 다행인데 뭐 더 많은 케이스에 있다면 다 메소드를 각각 작성을 해야 되고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라이트를 같은 거 앞에 라이트를 쓴 걸 봤을 때는 아마 비슷한 동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각각 메소드를 다르게 정의하면 굉장히 프로그램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라는 메소드 하나 왔을 때 문자열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숫자로도 받을 수 있게끔 같은 메소드 명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 이때 들어온 거에 따라서 이 스트링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넘버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형성이 뭐냐면, 이렇게 같은 요청에 대해서 이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를 다형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뭐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제 객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인데, 여기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제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추캡상다. 근데 추상화는 사물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는 거고, 캡슐화는 이제 정보를 외부로부터 숨겨서 이제 결합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상속성은 이제 부모 것을 상속받아서 기능을 재사용을 하고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다형성은 이제 하나의 요청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게 하는 능력을 다형성이라고 해요.